네, 이 시간에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꼭 중요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TV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물론 이란과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관리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환율에 대한 부분과 증시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환율 자체의 상승 이런 부분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이제 상승 못할 수 있는 구간, 자 그런 구간까지 일단 올라와 줬는데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시 환율에 대한 급등만 일단 막아준다라고 하면 증시에도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똑같이, 그러니까 대세 상승, 대세 하락에 있어서 환율과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이 환율하고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반비례해서 적용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대세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있을 때는 코스피는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대부분 매매하고 계시는 게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 선택 또는 우리가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지수를 가지고 제가 차트적인 부분 차트에서 지수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여줬죠. 오늘 제가 여기 640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 640은 제가 이제 캔들을 분석을 했을 때 나온 위치이고 637은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평선을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평선 자리인 637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다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가 637에 대한 부분을 찍었고요. 종가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640.94 자 종가가 640.94 우연이지만 소수점까지 다 좀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한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착은 했지만 이게 안착이라고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이죠? 자, 안착은 했지만 음봉이 너무 길고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지만 이 하락에 있어서 너무 약한 상승이었고 기술적 너무 기술적이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저항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물론 또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차트적인 게 아니라 미국과 뭐 이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걔네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왜 코스피의 모습은 다를까? 그리고 다른 글로벌 시장은 왜 다를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존중해주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존중해달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래량이 일반적인 뭐 개인 매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 네, 누군가는
큰 손이던 누군가는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큰 손이 나가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꼭 확인을 하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 외인의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의 시간상의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제가 오늘 좀 늦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손절 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면 개인들이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중에 확인을 했었죠. 지금 10시 조금 10시에서 11시 사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개인이 매도할 때 외인은 매수했죠, 오히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매수 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매수 물량을 들고 있고 빠진 물량은 어떻게 종목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를 수 있는 매집의 물량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익절에 대한 물량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수급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따로 봐야 됩니다. 그건 쉽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여기에는 자, 매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 자리지 손절 치면은 후회한다.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매수 이렇게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와 이 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서 손절 친 게 한 수 이었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빠지면요. 이런 말씀까지 다 드렸죠. 하지만 이 자리는 지켜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추가 하락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제 결론이 이제 그거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그러면 종목들도 분명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손절, 그 다음에 외인이 받아주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나중에 지수 반등이라든지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에 하락세가 좀 덜하고 반등이 나올 때 같이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지를 또 나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종목이 무조건 수급만 갖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 더하기 2가 아니다. 이 내용과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다. 많이 빠지면 사실 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들어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 잘 버티더라라고 하면 이거는 괜찮은데 외인이 들어오는데 밀린다 계속. 사실 이것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외인이 들어오고 자 너무 빠지지 않는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홀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급과 상관없이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부분적으로 손절을 칠 건 치셔라. 그냥 무조건 버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절 치실 부분은 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지수로 따지면 손절이 여기거든요. 여기.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전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여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요. 이런 자리 예, 완전히 빠지기 전에 예, 손절을 부분적으로 치는 게 괜찮다. 그 결론적으로 제가 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방송을 딱 끝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깨지는 거 보시면서 아마 좀 매도를 하셨지 않았을까? 예. 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물론 이게 결론이 나오고 나서이긴 하지만 올라갔다 좀 빠지는 모습 이렇게 빠졌을 때 약간의 손절을 좀 대응을 해 주셨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뭐 종목이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끌어올리는 게 있더라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그 핵심적인 게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 전에 빠졌던 것처럼. 근데 종목은 어떻게? 종목은 똑같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종목은 어떻게 이 정도만 빠지는 거예요.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데 종목은 이렇게만 빠지고 예, 딱 종가 마감을 했다. 예, 이런 종목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지수처럼 동시에 막 예,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와 달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밑꼬리를 달아준다든지 예,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약간씩 이제 끌어올린다든지 예, 그런 종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고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자리를 많이 이탈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자리를 유지하는 종목 또는 완전히 폭락하는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어중댁에 있는 것은 자리를 잡으려면 올리기도 힘들고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항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끌어올린 모습, 외인이 들어오면서 밑거래가 생기면서 좀 관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냥 시장은 빠지는데 같이 좀 빠지더라. 예, 이것은 약간 좀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훅 빠지는 종목들. 예, 이런 것을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기업이 괜찮은데 시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빠지는 게 있어요. 오늘 뭐 3% 빠졌는데 기업은 괜찮다. 근데 10% 막 10몇 프로 이렇게 빠진 거 있죠. 그런 것은 빨리 자리를 잡기가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종목을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겠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예, 제 퀴즈를 하나 내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예, 바로 맞히신 분이 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바로 예, 지금 이런 시장에서 막 던져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은 지키겠고요. 저도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하고 예,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시장 예, 이 증시 모든 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종목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꼭 말씀드린다는 게 못 드렸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642 자리는 제가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제가 설정한 이 금액입니다. 자, 672도 762도요. 지금 762도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저항받았고 밀렸다가 지금 안착하는 위치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 예, 꼭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가 밀리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예,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밀리면 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위치를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최고 올렸던 게 664였습니다. 그렇죠? 전에 662를 주봉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항을 받은 거예요. 저항받고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밀리면 어떻게? 네, 800이라네요. 예, 600까지도 예, 빠질 것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봉상과 월봉상의 위치는 예,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예, 위치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게 밀리면 예, 밑으로는 알 수 없는 하락, 예,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온다. 지지 구간이 없어요, 이거 지금. 예, 여기 보시면 뭐 630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뭐였죠? 이 위에는 외인이다. 그쵸? 지금 나오죠? 코스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외인이 나가면 예, 이건 끝이에요. 외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미 제가 수개월 전부터 이 라인을 설정하면서 이 위에 대한 부분과 외인의 수급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을 나중에도 확인해 보시면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수가 빠지면서 제약과 바이오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가 볼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제약 바이오를 빠르게 한번 차트를 돌려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